오늘 박무현 대표님이 자료를 엄청 많이 준비해 오셨어. 야, 딱 2달 만에 나오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9월에 나오셨을 때 네. 조금 뉘앙스가 그다지 밝고 막 희망차고 그러질 않았었거든요. 보신 분들은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항상 좋을 수는 없고요. 모든 일이. 네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조선업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예. 그 경기 민감한 기업, 산업, 네. 그리고 그래서 사이클 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이클상 상승하는 그 구간이 있을 것이고 예. 하락하는 구간이 반복되는 음.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한 1년 반 정도 굉장히 좋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사이클상 내려가는 구간에 지금은 진입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 뭐 맞고. 오르지도 않았는데 뭐 내려가는 구간이에요. 그게 예. 그 주식 가격으로 갖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드리는 전망이라고 하는 거는 네. 수주 전망, 조선소의 수주 전망,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트렌드, 그것이 어느 정도 그 흐름을 보이고 나서 주식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연동돼 가지고 위아래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주식 가격의 기준돼 가지고 조선업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선업이 어떻게 움직일 때 주식 가격이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조선업의 흐름은 약간 좀 다운사이클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조선업이 다시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면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좋은데 안 좋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이고, 네. 좋지 않은데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도 기분상 좋을 수는 있는데 네네. 그게 사실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자, 부동산 시장 보세요. 1년 전에 많은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네. 가격 안 떨어진다. 별로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곤란에 처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뭐 실제 사례로 볼 수 있고 언론 자료로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 뭐랄까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되는 얘기를 하면 좋죠. 네. 근데 그거는 너무 이제 감정적인 얘기가 될 것 같고 냉정하게 전문가라고 한다면 냉정하게 좋아지면 좋아진다. 네. 네. 좋지 않으면 좀 좋지 않다. 변곡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객관적인 지표와 자료를 가지고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뭐 사실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지난번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는 조선 업계에 계신 분들조차 아직 파악이 안 된 얘기들이 좀 많았었고, 대표적으로 제가 9월 그때 6일인가요? 5일날 방송을 했었고, 네네. 그 다음 주하고 그 다다음 주에 실제 조선업계 대상 강연을 제가 2차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LNG 선박 인도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조를 그때 했었습니다. LNG 선박의 인도가 지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선박 건조가 늦어질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가 그 한국 조선소 조선 3사가 갖고 있는 LNG 선박의 오더북이 너무 많아요. 너무 주문을 많이 받아놨다. 그렇죠. 연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더 많은 잔량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선업계 뉴스 보시면 인력 부족 현상 뉴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난 10년간 역사적인 인도 능력 대비해서 너무 많은 양을 좀 받아놨고 그게 2023년도 4분기서부터 인도가 시작되는데 24년도, 25년도가 되면 인도량이 인도 능력을 넘어서는 인도를 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로 잡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24년, 25년 가면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지금 IMO 2050 가지고서 2050년도 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IMO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해양 규제. 근데 지금 LNG 선박이 지금 당장 1년 정도 후가 되면 지난 2년간 반했던 선박들이 건조가 돼서 인도가 될 시작점이 되는데 사실 내일 모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그게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또 제가 얘기를 했었죠. 미국에서 LNG 수출량을 늘릴 것으로 기대를 해서 지금 오더북이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선박 발주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기대감으로 많은 발주가 되었는데, 근데 미국에서 액화 플랜트 공사 속도는 더딘 상황입니다.
네, 그 얘기도 제가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내년도 말 내후년도에 선박이 인도가 되기 시작을 할 때 선박에 실을 화물이 부족할 수도 있다. 선박에 실은 네, 화물이 그러면 부족할 수도 있다. 안 좋은 LNG 거네요. 선박은 공급 과잉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 얘기를 제가 2개 했었죠. 네네네. 업계가 더 강연을 하면은요, 발표하는 그 순간에 그 발표 화면을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몇몇 분들이 네네네. 실제 조선소 야드 관계자분한테 그 사진 카톡 보내셔가지고 네, 이 말이 맞냐? 물어봐요. 네. 발표하는 중에. 네. 그리고 맞으면 틀리면 바로 반박 들어오죠. 그것도 이제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바로 그 두 분이 저한테 실시간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네. 그 질의응답 시간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 예. 처음 들어본 얘기는 확인해봤는데 네. 맞다고 하네요. 조선소에서.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도 요즘에는 최근 한 달 사이를 보면 네. 이제 국내 언론에서도 LNG 선박 공급 과잉 가능성에 대한 기사들이 간간히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조선업 애널리스트를 15년간 했었고 네. 단순하게 애널리스트만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애널리스트를 했던 과정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조선소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에 대한 움직임들을 긴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러한지 업계에 다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곳에서 만나볼 수 없는 자료들도 구성되어 있고 당연히 조선업의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죠. 아니 뭐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LNG 선 뭐 몇 년치 일감 꽉 찼다. 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이제 우리가 호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건조가 얼추 다 될 때쯤에 실적으로 잘 나타나는지를 또 볼 때쯤에 네. 그때의 신규 수주도 또 중요하다. 그게 그래서 조선업 투자가 어려운 이유다라는 거 거의 처음 출연하실 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건지 지금이 네. 어느 장단쯤에 와 있는 건지 네.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계속 예. 이어서 해보면 지금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선주사들 그 컨테이너선, 뭐 탱커선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해외 선사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탱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닝이 좋죠. 지난번 제가 왜 그런지 또 설명을 들었었고 그런데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신주 선박 투자를 할 생각이 없는데 이유는 3가지다. 첫 번째가 지금 선가가 너무 높다. 두 번째는 조선소의 인도 슬롯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 발주를 하면 언제 인도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뒤에 받아야 되겠죠. 근데 높은 성과에 지금 굳이 발주를 해야 될 이유가 없고 네. 세 번째로는 규제 강화인데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지금 선사들은 IMO 규제 강화로 인해서 선박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굉장히 노출되어 있어요. 네. 확실한 솔루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규제는 강화되고는 있죠.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거다라고 하는 기술은 사실은 아직은 없어요. 가능성들만 언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사들은 중고 선박들을 대거 매입을 해서 선박 개조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실제 조선업계에서는 기자재 업체들이 선사들 대상으로 선박 개조라든가 LNG 추진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오더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주 잔량이 굉장히 많으면 그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좋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많이 받아냈던 오더를 정상적으로 다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렇죠. 제가 얘기했던 게 예. 크리스마스 케이크 주문을 지금부터 받을 텐데 예. 24일 날 다 인도받지 못하면 네. 그 케이크를 네. 25일, 6일, 7일 날 받아도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 받으려고 주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리스마스 파티하려고 주문한 케이크를 그렇죠. 지나고 받는 건. 그래서 지난번에 그 2달 전에 나오셨을 때도 그런 선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선주들의 말을 좀 많이 전해 주셨었고. 그렇죠. 일단 그럼 오늘 그 도표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네. 일단은 선가인데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중고 선가가 지금 2달째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 저 중고 선가 떨어지기가 2달 걸렸는데 네. 2달 전이 공교롭게 제가 출연했을 때예요.
9월. 예, 제가 출연한 직후부터 중고성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네. 신조성가도 저 위에 연두색인데 네. 이제 슬근슬근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죠. 이게 중고 선가가 약간 좀 선행을 하는 예, 그림인가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이제 좀 짧은 구간에서 보시면 14년도부터 월별로 보시면 중고 선가가 먼저 움직이죠. 바닥에서 위로 올라갈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중고 선가가 먼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먼저 움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신조선가도 이걸 따라온다. 네, 그렇죠. 그래서 선가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게 조선소가 선주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가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언론 자료를 통해서 보든 몇몇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네. 조선소가 잔고가 늘어나면 협상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선가를 올릴 수 있다. 도크가 꽉 차서 우리 일감 너무 많은데요. 저희가 조금 더 높여 받아야겠습니다. 배 좀 더 높게 사주시죠.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거는 맞아요. 그거 예. 맞는데 그럼 선주사는 과연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언제까지 예예하겠느냐? 나중에 되면 그게 지난번에 한번 항공기랑 비교를 했던 것이 항공기로 많이 비유해 주셨죠. 항공기는 만들어주는 데가 지금 보잉하고 에어버스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전 세계 민항기 인도량의 95% 정도를 네. 보잉하고 에어버스가 양분을 하고 있고 예. 나머지 5% 정도를 뭐 브라질 기업이라든가 뭐 스페인 기업 맞나? 뭐 여기서 조금 만들고 있긴 한데 네. 사실은 주문할 수 있는 데가 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은 그래서 올라가는 걸로 얘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또 항공기 산업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항공기 엔진 그 가스터빈 시장의 점유율 50%를 GE 엔진이 이제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그 글로벌 기업 GE 산하의 GE 엔진이라고 이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만드는 이제 항공기 엔진이 전 세계 항공기의 한 절반 정도의 엔진에 탑재가 되고 있죠. 네. 근데 그게 왜 그런 것이냐면 물론 그 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하고 뭐 역사가 오래됐고 커스터머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근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항공기를 가장 많이 발주하는 회사가 어딘지 아시나요? 가장 많이 발주하는 그렇죠. 회사. 네. 항공사는 아니고 어디 리스 회사 이런 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회사가 어딘지 아시나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제카스라고 제카스. GECAS. 그것도 GE 계열이에요? 그렇죠. 자기네가 엔진 만들고 네. 자기네 계열사가 리스 회사를 해서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곳에다가 빌려주고 리스를- 돈 받고 빌려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시장에서 항공기 엔진 시장에서 GE 엔진이 점유율을 50%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계속 교체 발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공기여서 다 믿는 엔진만 쓰고 이건 또 아니네요. 캡티브 마켓이 있는 그렇게 거예요. 만들어 확실히.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는 조선소가 오더북이 이제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여기서 오더북은 이제 우리가 수주량이라고 잔고인데 수주 그럼 잔고. 여기서 조선소가 원하는 대로 예. 누군가 또 높은 선가에 발주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가 첫 번째가 그렇게 해줄 선주가 있느냐. 선주가 됐든 아니면 제카스 같은 뭐 리스 회사가 됐든 용선사가 됐든 화주가 됐든 그렇죠. 아니면 뭐 우리나라 뭐 산업부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국책 연구원들이 네. 뭐 대학교가 그렇게 해주든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네네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주체가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고 두 번째 그러면 유럽 선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가장 먼저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선박도 바다 위에 떠 있는 부동산이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얘기가 뭐냐. 예. 선주들은 선가가 낮을 때 선박을 투자를 하고 선가가 오르면 선박을 처분합니다. 거기서 더 이상 발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익을 노린다라는 아니, 거죠. 지금 선가에 발주를 해서 언제 그럼 엑시드 해요? 2년 후에 선가가 과연 유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 그걸 보장하겠습니까? 거의 처음에 나오셨을 때도 부동산에 그렇죠. 비유를 산업의 해주셨고, 구조를 우리가 예. 알아야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용선에서 네. 버는 돈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 배 가지고 차액을 그렇죠. 먹는 건데, 네. 진짜 훨씬 산업의 비싸게 구조를 사서는 알면 산업의 전망이 보이고 산업의 전망이 보이면 가격의 흐름은 거기에 따라서 연동되는 것이지 주식 가격을 기준 삼아 가지고 조선업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져요, 진짜. 그래서 그때 막 선주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엄청나게 이제 강조를 해주고 선사별로 화물별로 서로 투자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는 내년에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세상 일을 모르는 걸 가봐야 아는 거겠지만 네, 지금 네, 흐름상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네. 이 얘기는 글로벌 선사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얼마 전 지난주에 머스클라인에도 3분기 시작 발표를 하면서 맞아요. 내년에 네. 글로벌 수요 없다. 그리고 자기네들 운임도 많이 떨어질 것 같다. 그렇죠. 예. 예. 그런 회사가 그렇게 말을 할 정도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선사들이 여기서 선박 규모를 축소를 하겠죠. 이미 선가 오른 것들은 처분을 해서 차익을 남겨놓고 다시 한 사이클상 2년 정도 기다리면 선가가 떨어지겠죠. 그 선가가 떨어지는 구간은 어떻게 떨어지느냐? 조선소가 계속 우리 오도복 많으니까 선가 올려주세요 라고 버틸 거란 말이에요. 지금 딱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럼 선사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팔아서 차익을 만들어요. 아하. 이미 이익을 만들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러고 발주를 안 주면 조선소의 단가가 계속 줄어들겠죠. 그렇겠죠. 시간은 조선소에게 불리합니다. 시간은 조선소에게 불리해요. 절대 유리하지 않아요. 시간은 선주편이에요. 그게 지금까지의 해운업의 역사였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11월 이번 첫 번째 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 들어서 네. 선가가 어느 정도 오르다 보니까 LNG 선박을 제외한 대부분 선종에서 네. 중국 조선소의 점유율이 수주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LNG 빼고. 그렇죠. 뭐 예. 컨테이너선, 네. 뭐 중형 탱커, 대형 탱커는 아예 안 나오고 있어요. LPG 선박에서도 지금 중국 조선소들 점유율이 거의 70%. 에탄 캐리어라고 네. 약 5년 전에 삼성중공업이 가장 먼저 에탄을 싣고 다니는 에탄 운반 선박인데 예. 에탄을 연료로 쓰는 에탄 캐리어라는 선박을 가장 먼저 수주비 건조를 하면서 네. 새로운 어떤 친환경 선박이 시대를 열었다라고 그 당시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 발주된 에탄 캐리어 전량 다 중국이 수주합니다. 근데 이제 LNG 선박도 중국이 수주를 하고 있죠. 지난달 10월 달에 15척의 LNG 선박이 발주됐는데 중국이 여기서 5개를 가져왔어요. LNG 선박까지. 네, 33% 10월 달만. 그리고 지난주에도 후동중화조선이 물론 카타르 가스 프로젝트가 되겠지만 5척의 또 LNG 선박을 가져갔고 네, 중국 조선소가 LNG 선박을 가져갔는데 조선소의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후동중화조선 혼자서만 LNG 선박을 했다면 지금은 대련조선 그리고 또 어디죠? 양장조선 네, 증가되고 있어요 지금. 그 몇 년 전에 뭐 중국에서 만든 그 LNG 선이 어디서 한번 퍼져가지고 네. 그 뭐 그냥 생돈 날렸다 선사가 이래가지고 중국에서 만든 LNG 선은 못 믿겠다라는 게 저도 지금까지 알고 있는 버전이었는데 물론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때는 무슨 문제가 됐었냐면요. 네. 그저 기존의 중국 조선소가 LNG 선박을 건조를 했었을 때 추진 엔진은 네. 4행정 발전기가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네, 네. 그러니까 LNG를 쓰는데 메인 엔진, 투스트로크 추진 엔진이 아니라 네. 발전기가 들어가는 그 선박만 건조를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 투스트로크 엔진이 들어가는 그런 변화를 이제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 만드는 배다 보니까 실수와 오작이 있었던 거예요. 네.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2014년도에 빅베스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14년도요? 예. 그때 2014년도가 되면 삼성대우 현대가 해양 플랜트 빅베스를 해양 플랜트 했었을 때 그 막 적자 많이 보던 시절이요? 현대미포조선도 빅베스를 같이 했어요. 네네네. 네, 분기 영업 적자가 뭐 엄청나게 났었죠. 예. 근데 그 중에 선종 하나가 MR 탱커 가지고 적자를 엄청나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KOTC라는 쿠웨이트 국영선사가 네. 제 기억으로 MR 탱커 그 당시 선가가 3,500만 불 정도 하던 시절에 예. 거의 2배 가까운 5천만 불 이상의 가격으로 4척인가를 받았었거든요. 4척 예, 맞나? 예. 4척 맞을 겁니다. 예.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주력 선박인데 4척이나 되고 그렇죠? 네. 이 선박은 무조건 돌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선박 짓다가 적자율을 제가 듣기로 한 10% 이상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대미포조선이. 네, 그 단일 프로젝트에서. 왜냐하면 그동안에 현대미포는 만 엔진만 탑재를 하다가 네, 네, 네. 그 선사는 만 엔진 쓰지 말고 그 바르질라사 엔진을 넣어달라.
선사가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선사가 엔진 타입을 결정을 해요 원래.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현대미포선이 처음 엔진을 탑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가 발생돼 가지고 설계 변경이 여러 번 나오다가 뭐 이런 뭐 문제를 일으켰었거든요. 그래서 선주사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엔진을 이렇게 바꿔봐, 또 이렇게 바꿔봐. 그렇게 하다가 건조가 지연되고 어마어마한 적자를 냈던 것이 불과 1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처음 하는 프로젝트는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중국이 이제 네. 어느 정도 기술력이 올라왔고 10월에 그렇죠. LNG선 수주 3분의 1을 가져갔다. 네, 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러게요. 좋은 소식이 아니죠, 사실은. 저도 사실은 불편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데 실제로 수주를 하고 있는 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네, 네. 하고 있는데 중국 받아봐야 의미 없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누구에게 도움이 될 거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네. 그래서 LNG 선박이 내년도가 되면 아무래도 올해만큼 발주는 안 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선사들이 전에도 말을 했잖아요. 지금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사모중공업 보면은 오독이 너무 많아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너무 뒤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주목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었고 중국 조선소들이 또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볼 그러니까 거고. 차라리 중국 조선소의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네. 너무 비싼 값에 신규 발주를 하기는 또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조선소가 LNG 선박이 됐든 뭐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됐든 선박 수주를 하면 네. 한 60% 이상이 자국 발주 물량이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좀 많이 폄하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짓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의 경쟁이 아니었다. 뭐 정책 자금 같은 거 막 쏟아부어 주고 그래서 하니까. 저는 약간 그 당시에 폄하했던 리포트를 좀 많이 냈었었는데 네네네. 최근 2년간 중국에다가 발주하는 선사들이 네. 다 유럽 메이저란 말이에요. 네. 특히 컨테이너 선박 같은 경우에는 중형도 말할 것도 없고 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전소의 점유율이 50%가 넘어가고 있는데 중국이 수주하고 있는 컨테이너 선박의 반 이상이 LNG 추진 사양이 되고 있고 네. 중국이 수주한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의 발주 선사의 약 70%가 MSC, CME CGM 같은 유럽 메이저 선사가 발주를 하고 있어요. 이 변화가 나왔잖아요. 네네. 이 변화가 나왔다는 걸 강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반가운 소식은 아니고 확실히. 물론 굉장히 불편한 얘기라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어떤 그 수주 동향만 볼 것도 아니고 글로벌 동향을 같이 봐야 되고 선사들의 마음도 읽어야 되는데 네. 지금 표 하나 띄워놓은 게 있는데 선가가 하락하면 선주들은 발주를 멈춘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선가가 떨어지는 지금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막. 그렇죠. 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랑 똑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막 상승 초입에 있으면 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은행 가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죠. 막. 집을 사죠. 연끌도 하고. 네, 근데 갭투기도 하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네. 매수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막 가속화되죠.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 자체가 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것도 보세요. 선가가 올라가는 초입에는 선박 수주량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한 20년 네. 말 21년 초쯤 이렇게 될까요? 선가가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선박 수주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수주가 증가가 될 수 있는데 적당히 올랐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 판단은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선주사들이 그렇죠. 선주사들이 판단하기에 선가가 적당히 오른 것 같고 더 이상 오르기 힘들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 선박 발주를 멈추는 모습을 보여와요. 그러니까 계속 부동산에 비유해 주시는 것처럼 성과가 계속 오르는 걸로 봐야 또 계속 발주하고 차익을 남기려고 그렇죠. 하는 건데 거꾸로 가면 완전 진짜 그냥 선주사들도 사업가죠. 그 사람들은 선박을 왜 투자하겠습니까? 그것과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가격에 발주를 해서 2년 이후에 선가가 지금보다 많이 오르지 못한다. 내려간다. 네. 라는 가정이 서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 의사결정은 좀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